네, 금요일 이 시간에는 영화계 소식 전해드리고 있죠. 씬의 한수,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더스크린의 박혜은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하루하루 참 느리게 가다가 금요일이 어느덧 오면은 네. 오늘 편집장님 만나는 날이구나. 네, 진짜 시간이 네. 되게 빨랐어요. 이번 주 특히. 네, 날씨도 또 오락가락하고 이래가지고 봄과 여름을 좀 막 오간 것 같은 희한한 느낌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시간 참 빨리 가네요. 네, 그렇군요. 우리가 매주 이제 벌써 몇 달째죠. 뭐 개봉을 한 해 만에 영화관 사정이 좋네 안 좋네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었는데요. 네. 코로나 사태 이후에 처음으로 영화상이 열렸어요. 들꽃 영화상. 맞습니다. 조금 전에 개최가 됐어요? 네. 지금 아마 남산의 그 문학의 집에서 시상식을 개최를 하고 있을 텐데요. 네. 이 행사 자체가 열리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좀 사람들이 마음이 열리는 이런 그러네요. 기분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네. 이 들꽃 영화상은 올해로 7회를 맞았고요. 한국 저예산 독립영화들의 업적을 기리고 그 영화들 중에서 이제 다큐멘터리 영화, 극영화들을 골라서 수상하는 국내 유일의 독립영화 영화상입니다. 네. 독립영화. 네. 대표적으로 사실은 뭐 들꽃 영화상 하면은 약간 좀 낯선 분들도 있고 저는 거예요. 예전에 지나가면서 포스터 같은 걸 본 것 같은데 좀 대표작들이 좀 있나요? 이 작품, 이 영화상에서 사실 상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 해에 정말 우리가 반드시 봐야만 하는 영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감시관이 좋고 안목이 좋은 작품들입니다. 1회 같은 경우에는 오미얼 감독의 짓을 끝나지 않은 세월이 이제 최우수 작품상을 받았고요. 그 이후에는 뭐 한공주라든지 산다, 우리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뭐 공동정범, 속공녀 이런 작품들이 굉장히 많은 상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예산 독립영화라고 얘기를 하면 조금 낯서시지만 그래도 이 들꽃 영화상의 수상작 목록들을 보시면 나 저 영화는 얘기 들었어 라고 할 만한 작품들이 꽤 있죠. 네. 코로나19 이후 처음 열리는 이제 영화 시상식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관심들이 큰데 특별한 게 영화인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수상자 전원에게 상금을 주기로 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올해 이 작은 영화들 영화 시상을 하다 보니까 영화제 형편이 넉넉한 그런 영화제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수상자 전원에게 한 기초소득에 해당하는 200만 원 정도의 상금을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총 공로상을 포함해서 14개 부문을 수상을 하는데요. 다 각자 상금이 나가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수상작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반 작업이라고 하죠. 음향, 뭐 믹싱 이런 후반 작업을 지원하는 지원 사업도 진행을 하고요. 또 수상자 중에는 그 한국 독립영화제 일본에서 열리는 아테네 프랑세즈라는 영화제가 있어요. 여기에 또 가서 다른 나라의 작품들도 볼 수 있게 하는 이렇게 좀 지원하는 항공료와 숙박료 지원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좀 재밌었는데요. 올해 오랜만에 모이시는 거잖아요. 영화인들 한 150분 정도가 영화상에 이제 참석을 하신다고 얘기 들었는데 참석자 전원들에게는 다양한 생필품을 선물한다고 합니다. 마스크 주는 겁니까? 요즘은 생필품 중에 마스크가 중요한데. 그렇죠. 김용환 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들꽃 영화상 이름도 이쁘네요. 상 이름이요. 들꽃들이 더 이쁜 게 많지요. 이렇게 문자 정말 주셨어요. 핵심을 찌르셨어요. 이 그래요? 들꽃 영화상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 정말 우리가 알고 보면 더 아름답고 자세히 들여다봐야 그 예쁜 들꽃들처럼 작은 독립 영화들이 우리에게 주는 감동을 놓치지 말고 꼭 찾아보자라는 의미로 만든 영화상 이름이거든요. 저도 몇 년 전에 처음 이거 봤을 때 이름 정말 누가 지었지? 약간 그런 느낌. 그런데 기생충 번역가로 유명한 분이죠. 달시 파켓. 이분 미국 분이시죠? 그런데 이분이 뭔가 역할을 했습니까? 이분이 들꽃 영화상을 처음 만든 집행위원장입니다. 처음 만들었다고요? 이분이요? 이분이 이제 여러분들 영화계에서 도움을 주신 여러분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이 들꽃 영화상을 만들었고 집행위원장 활동을 하고 계세요. 뭐 달시 파켓이 유명하시지만
들꽃 같은 분이죠. 그야말로. 정말 그러네요. 예, 한국 영화를 사랑해서 한국에 뿌리 내린 미국인입니다. 네네. 97년에 이제 고려대 강사로 처음에 한국에 왔다가 네. 한국어 배우려고 영화를 보다가 영화에 완벽하게 사랑에 빠져버린 겁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했고요. 사실 그 이후에 해외에 그 한국 영화들의 맛을 굉장히 정확하게 영어로 소개하는 이런 번역가로도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기생충과 만나서 예,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게 된 거죠. 네네. 이 한국 영화계에서 독립 영화에 상을 주는 영화상이 외국인에 의해서 최초로 기획되고 생겼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좀 부끄럽기도 예,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리고 뭐 다시 파켓이라는 이분도 이제 우리나라 영화인이니까 네네. 한국 영화인들의 활약으로 볼 수도 있겠죠. 대단하네요. 이런 분들 보면 사실은 우리 모국어 하나 하는 것도 얼마나 힘든데 양쪽의 언어 이 마술사들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볼 때마다 정말 리스펙트, 존경. 네, 아까 이제 이번이 7번째인데 어떤 영화들이 있었는지 잠깐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몇 개는 본 게 있고 전 또 이제 사실 많이 못 본 것들도 많아요. 이번에는 어떤 작품들이 후보에 올라 있나요? 이번 영화제에서 좀 여러분들 그래도 귀에 많이 익으실 부분들이 극영화 감독상 부분일 것 같은데요. 극영화? 예. 김보라 감독의 벌새, 김중현 감독의 2월, 그리고 윤가은 감독의 우리 집도 후보로 올라 있고요. 네. 이옥석 감독의 매기, 임대형 감독의 윤희에게, 최창원 감독의 내가 사는 세상, 그리고 한가람 감독의 아워바디까지 이제 극영화 후보에 올라 있습니다. 네. 극영화와 다큐멘터리 감독상 후보들이 이렇게 있고요. 최고의 영예의 대상은 극영화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상 후보들 중에서 수상작이 선정이 됩니다. 누가 되나요? 아직 모르죠. 네, 아직 못 들었습니다. 편집장님은 어떤 영화가 다 좋은 영화고 다 그렇지만 좀 인상적인 영화가 어떤 게 있었어요? 진짜 올해는 되게 좋은 작품들 해마다 사실 독립영화계에 정말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우열 가르기도 힘들고 어렵죠.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올해는 이 상업영화계에 기생충이 있었다면 또 독립영화계에는 벌새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워낙 화제작이기도 해서 이 작품이 또 몇 관왕을 가져갈지 그게 귀추가 주목되는 그런 시상식입니다. 벌새는 저도 봤는데 이게 며칠 가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찡한, 그렇죠. 좀 싸한 느낌도 있고, 여러 가지 알겠습니다. 공로상은 그런데 이미 개최 전에 전국 예술영화관 협회에게 주는 걸로 선정이 됐어요? 맞습니다. 네네. 사실 이게 이제 코로나 사태랑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일반 극장에도 손님이 없지만 더 어려운 환경에서 빠듯하게 운영해 나가는 이 예술영화관들은 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굉장히 큰 타격들을 받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독립 저예산 영화들을 잘 기획해서 상영하는 이 예술영화관들을 응원하고 지지하자라는 뜻으로 공로상을 주게 됐고요. 또 춘하구영 협회 대표도 굉장히 힘을 받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공로상에 대해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예전에 이 박근혜 정부 때 사실은 블랙리스트 오르면서 그때 한번 이 예술영화 상영관들에 대한 지원이 정말 뚝 끊긴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영화관을 운영하고 있는 예술영화관들에게 진짜 박수를 보내고 싶은 마음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도 영화를 좋아해서 많이 봤습니다만 우리 이게 쉽게 독립영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제가 수십 년간 저 스스로 갖고 있는 질문이기도 한데 어려우면 독립영화인가? 예산이 조금 들면 독립영화인가? 뭔가 4차원이면 독립영화인가? 어려워요. 사실은. 독립영화 좀 정의 좀 내려주시죠. 이 독립영화라는 말 자체가 미국의 인디펜던트 필름이라는 것을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서 이렇게 이름이 생긴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즉 상업영화는 상업영화가 만들어지는 기본적인 시스템이 있죠. 그렇죠. 제작, 배급, 투자 이런 상업영화의 이 배급 방식 전체적인 시스템에서 독립해서 영화를 완성하는 경우에 독립영화라고 부르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예산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조금 적은 예산으로 만들게 되고요. 창작자들의 그 작가 정신이 더 투철하게 반영이 되다 보니까 일반 관객
관객들에겐 약간 난해하거나 네네.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만들어지는 시스템 자체가 네네. 상업영화 시스템과 독립되어 있는 네, 그 네. 이외 밖에서 만들어진 영화다라는 네. 뜻으로 쓰는 게 독립영화죠. 네. 뭐 굉장히 좋은 영화지만 소위 말하는 상업적으로 흥행이 보장되지 네. 않는다고 그래서 네. 막 무시당하는 그런 시나리오들 등등. 그렇죠. 그렇군요. 이 요즘 SNS에서 무슨 챌린지가 유행인데 네. 최근에 독립예술영화 챌린지가 생겼더라고요. 이거는 뭔가요? 맞습니다. 네. 이 코로나19 직격탄 맞은 네. 독립예술영화관들이 혹시나 문을 닫게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에 많은 영화인 예술인들이 자 독립영화 예술영화 힘내세요. 네. 그리고 이 영화들을 상영하는 예술영화관 힘내세요. 라는 네네. 의미로 챌린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다음 사람에게 바통을 계속 넘기면서 네. 자기가 지금까지 봤던 독립영화 중에 가장 훌륭한 작품,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었던 작품들도 소개하고 네. 이런 식으로 우리 삶에 독립영화를 좀 더 가깝게 가져오게 만드는 그런 챌린지거든요.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셔서 요새 좀 여러 작품들의 이름이 계속 SNS에 돌더라고요. 그렇군요. 박혜은 편집장이 만약에 이렇게 챌린지에 함께해서 네. 추천을 한다면 네. 어떤 걸 해주시겠습니까? 저 이번 주에 개봉작 중에 하나 갖고 왔어요. 이번 주 개봉작 어떤 거죠? 나는 보리라는 작품인데요. 네. 전체가 이제 들을 수 없는 장애를 가진 가족 안에 유일하게 홀로 들을 수 있는 딸이 가족들과 같은 동질감을 느끼기 위해서 네. 이 듣는 능력을 포기하고 싶어하는 그 여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독특하네요. 네. 지금까지의 우리가 장애를 바라보고 있었던 우리 사회의 시선이 얼마나 일방향이었는지에 대해서 그러네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고요. 이 김진우 감독의 작품인데요. 본인의 자전적인 이야기가 같이 담겨 있어서 네. 보는 내내 마음이 울렁울렁합니다. 그래요. 꼭 봐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신의 한 수는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더 스크린의 박혜은 편집장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